오늘은 통계 할 차례죠? 통계. 자, 통계를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자, 통계는 오늘 배울 게 이제 첫 번째 대표값. 자,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자료의 특징을 대표한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료의 어떤 특징을 대표하여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료의 특징을 대표해 하나의 값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서 어떤 모든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번거로울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예를 들자면 갑자기 이름이 나연이가 나연이도 시험 잘 봤니? 중간고사 잘 봐. 자,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라고 했을 때, 그죠? 저는 나연아 시험 잘 봤어요. 저는 국어는 몇 점, 영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 일일이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평균 몇 점이어서 잘 본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 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모든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뭘 얘기할 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의 특징을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값에서 크게 세 가지 알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평균. 평균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구해왔었죠, 그죠? 평균은 구하는 방법이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누면 된다. 자,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다. 자,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통계 단원은 또 엄청 제일 쉬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통계학이라 해서 나중에 대학을 가면 또 다른 학문으로 배우는데, 통계학은 그 수학하고 그 사회학하고 접목되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보다는 엄밀히 하면 사회학 쪽이 더 가깝다고도 해요. 사회학에서 많이 통계를 냅니다. 뭐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이쪽에서, 뭐 수학에서도 물론 뭐 통계를 내긴 하는데, 통계는 수학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통계는 또 정확한 값은 아니야. 그냥 근사값이라든지 어떤 수에 가까운 값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수학하고 조금 수학에서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건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통계 단원이 뭐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많이 비중 있게 나오는 단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앙값. 자, 중앙값도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다. 자, 중앙값은 뭐냐면 크기 순서를 쭉 나열해가지고 한 가운데 있는 값이야. 한 가운데 있는 값. 그래서 너희는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위소득이라고 들어봤어?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런 거 안 들어봤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5천만 명의 소득을 쫙 써가지고 한 가운데 있는 애. 한 가운데. 요게 평균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평균은 우리 뭐 이지용이나 이런 애들은 돈이 너무 많잖아. 몇 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어차피 근데 그런 애들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몇 조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평균 값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매겨가지고 중간에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에 한 뭐 3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뭐 최저 생계비를 책정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나. 아무튼 중앙값 한 가운데 있는 값이다. 자, 그래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홀수의 크기가 자료가 홀수일 때는
당연히 한 가운데 있는 값이겠죠, 그죠? 그러면 짝수계일 때가 중요합니다. 짝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내가 A, B, C, D 이렇게 나열했을 때 요 네 개의 중앙값은 요 B하고 C 맞죠? 가운데 있는 요 두 수의 평균, 즉 B하고 C를 더한 것의 평균이 이제 중앙값이 된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최빈값. 자, 최빈값은 빈이 빈번하다 이런 뜻이거든.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이런 뜻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3, 4, 6, 6, 5, 2 이렇게 쓰면 6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최빈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최빈값은 조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교재 한번 잠깐 봐볼래요? 최빈값은 자 거기 108쪽 돼있나? 복사 돼있나? 108쪽? 너 책이 있었니? 그래? 아까 뭐 복사 안 했어 그러면? 자, 아무튼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고, 자 자료 2번처럼 2, 4, 4, 5, 6, 6, 7 이렇게 4도 2개, 6도 2개면 4하고 6하고 둘 다 최빈값인 거야. 둘 다. 그래서 최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만약 1, 2, 3, 4, 5야 이러면은 다 하나씩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고 합니다. 다 같으면. 나오는 빈도수가 같으면 최빈값은 그러니까 중앙값이나 평균은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데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것만 잘 주의하면 돼. 없을 수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 가져? 그러면 최빈값이 가장 많이 쓸 때는 어디냐면 사이즈 같은 거죠. 옷 사이즈. 맞죠? 옷 사이즈가 너 여자들은 어떻게 되지? 남자들은 아무튼 90, 95, 100, 105, 110 막 이러잖아. 사이즈가 그죠? 상의 같은 경우.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는 뭐 100이다 또는 105다 막 이렇게 사이즈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거고, 또 뭐 인치로 할 수도 있죠. 허리 인치 바지 같은 거 그죠? 30인치, 32인치, 34인치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그런데 최빈값을 쓰인다. 자, 뭐 쉬우니까 바로 문제 좀 볼게요. 자, 609번 봐보자. 609번. 자, 근데 우리 재미는 여기를 한번 배웠었나? 예전에? 지원이는 처음이지. 나연이는 배웠었나? 배웠었어? 세훈이 처음이지. 자, 아무튼 609번 봅시다. 다음은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서 표이다. 평균을 구하세요. 자, 5분 이내. 자, 시간 0. 자, 5분 이내가 2명 있고, 시간이 15분 걸린 애가 X명 있고, 그 다음에 25분 걸린 애가 3명 있고, 35분 걸린 애가 1명 있어. 그래서 걔가 10명이야. 자, 총 1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X는 몇일까요? 이거 X 먼저 구해야겠죠? 2하고 X하고 3하고 1하고 더해서 10명 내야 되니까 X는 당연히 4겠죠. 맞죠? 자, 이제 평균을 구해볼까요? 평균? 5분 이내가 2명이야. 5 곱하기 자료의 총합. 15 이내가 되고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더하기 15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죠? 맞죠? 25 이내가 3명. 25, 25, 25. 즉 25 곱하기 3. 35 이내가 1명. 그래서 총 10명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자, 평균은 약자가 M으로 많이 씁니다. M은 혹시 M이 뭐의 약자인지 아는 사람? 제기 혹시 아는? 지원아, M이 뭐의 약자일까요? M. 이거 말을 해야 돼. 몰라, 지원아? 야, 나야, 혹시 알아? 자, M은 MEAN의 약자야. MEAN. 자, 미인이죠, 미인. 이거 원래 뜻이 뭐죠? 의미하다 이런 뜻이죠. 사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수학 용어로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을 쓰는 거야. 평균. 자, 아무튼 요 계산해 보면 10분의 5, 10, 60, 75, 35. 자, 10분의 110, 120, 180. 그래서 평균은 18이다. 자,
평균 구하는 거야 뭐 너무 쉬우니까. 자 612번 해보세요. 612번. 지원아 답 뭐야? 3번. 자 613번 볼게요. 자 A, B, C 세수의 평균이 10이래요. 자 A, B, C 세수의 평균이 10이면 자 요 다섯 수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어. 너희 아마 다음 주 뭐 화요일?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을 이면 진도 끝날 것 같아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그럼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그 수력 충전을 가져와야 돼. 세훈이는 사야 돼. 수력 충전. 수력 충전 사는 얘기 들었어, 지희야? 그거 사가지고 오고 그 나연이하고 지원이 책 있죠? 수력 충전으로 다시 나갈 거야. 너희 고동상 조금 했지, 제이는. 그래도 너희 특강 시간에 지금 어디 하고 있어? 고동상 지금? 연립방정식? 앞부분 이제 할 거야. 앞부분 다시 곱셈 공식, 뭐 나머지 정리, 복소수 그런 쪽 할 거라고. 수력 충전으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사와야 돼, 세훈아. 제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사야 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책이 거의 끝날 거고 좀 뭐 덜 끝나면 목요일에 조금만 하고 바로 수력 충전할 거니까. 자 A와 B와 C의 평균이 10이래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10이다 이 말이야. 즉 A하고 B하고 C를 더한 거는 30이야. 근데 이 다섯 수의 평균 구하랬으니까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을 해서 뭐로 나눠라? 5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너무 쉽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0이니까 30 더하기 7 더하기 13 하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10이다. 자, 거의 614번 해보시고 614번 해보세요.
나연아 답 뭐니? 응? 18, 답 18입니다. 자, 617번 중앙값. 자, 재성기내 방 1모드 미모등 필기구 개수 중앙값 A, B 각각 구해라. 자, 필기구의 개수 크기수를 나열하면 제일 작은 게 2, 그 다음 4, 그 다음 5, 5가 2개, 7이 2개, 8, 그 다음이 10, 11, 14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10개니까 짝수니까 가운데 2개, 그죠? 요 가운데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7 더하기 7 2로 나누면 중앙값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는 크기 순으로 제정의 1, 그 다음에 2, 3, 4, 1, 2, 3, 4, 6, 7, 7, 8, 9,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가운데 요 2개가 중앙값이죠, 그죠? 더해서 2로 나눠야 돼. 6 더하기 7을 더해서 2로 나누면 6.5가 되겠죠? 그래서 7하고 6.5다. 더하면 13.5다. 자, 619번 해보세요. 619번. 619번. 자, 그 다음 문제. 답 뭐지? 승아 답 뭐니? 2번이요. 응? 3번. 자, 622번. 자, 다음은 최빈값 구하래요. 자, 사격 선수 둘이 동일하게 사격을 했대요. 그래서 뭐 6점을 A 선수는 6점을 2번, 7점을 X번, 8점 3번, 9점 5번, 10점 7번 맞췄다 이런 뜻이야. 맞죠? B도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여기 X 먼저 구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했었댔어. 근데 B를 먼저 이렇게 다 더해보는 건 몇 번이죠? 총 몇 번 쓴 거죠? 10번, 16, 19, 20번 쓴 거죠? 맞죠? 얘도 20번 썼어야 되니까 이렇게 4개 더하면 현재 17이죠. 17이니까 이 X는 3이에요. 3. 맞죠? 그 다음에 최빈값. 그냥 A는 진짜 뭐야 이건 수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어도 아니고 뭐지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죠. 어떻게 보면. A는 몇 점을 제일 많이 맞췄어? 10점 제일 맞췄어. 10점 7번 맞췄으니까 그죠? 최빈값 10인 거고. B는 9점을 제일 많이 맞췄죠. 최빈값 9인 거고. 이런 거죠. 자, 답은 19다. 하늘 하지 마시고 625 해보세요. 625. 625. 오!
지혜야 답 뭐니? BAC 그게 순서로 BAC. 자 626번 적절한 대표값 찾기. 자, 요 값들 중에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거 어떤 의미냐면 우리 평균의 제일 약점이 어떤 극단적인 값에 치우쳐 있으면은 평균이 의미가 없어져요. 극단적인 값이 치우쳐져 어떤 자료가 무슨 말이니? 자, 너희 4명의 뭐 한 달 용돈의 평균은 뭐 예를 들어서 4명 이제 해결을 했더니 뭐 5만 원이다 또는 10만 원이다 이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너희 4명 플러스 이재용 회장을 넣어가지고 한 달 용돈 그러면 너희는 한 뭐 10만 원 15만 원 이러는데 이재용은 뭐 1억이야 용돈이. 그럼 평균 내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2천만 원 나오겠지. 그럼 너희들 용돈 2천만 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어떤 하나의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의미가 없어진다. 생각나 무슨 말인가 하니? 제기야 무슨 말인가 가? 제기 한 달에 컵라면 몇 개 정도 먹어? 너희 한 달에 먹는 컵라면 개수 그죠? 평균 뭐 한 달에 한 5개 정도 먹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강호동 같은 데 집어넣으면은 강호동 막 30개씩 먹고 100개씩 먹고 막 이러면 평균이 막 20개 30개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 극단적인 값이 치우치면은 의미가 없다고. 5번이죠 5번. 다른 애는 다 11에 한 2자리 쓰는데 얘 혼자 1000이야. 그죠? 뭐 이거 평균 내면은 실제 평균 내면 뭐가 될까요? 1000 나오는 게 보니까 약 200 정도 된다고. 근데 약 200 몇 정도 되는데 이 200이라는 애가 얘네들 대표하는 값이 아니라고. 얘네는 대부분 다 2자리 수인데 3자리 수가 나온다는 거 얘 때문에 엄청 커진다. 의미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에 치우쳐져 있을 때는 평균이 의미가 없다. 그거 말고 쓰면 돼요. 이건 나오는 게 그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627번 한번 신발 가게의 운동화 치수 요거 선생님 중요하다. 요거 아까 알려줬는데 요거 무슨 값이 제일 많이 쓰이는지. 자,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뭔가요? 자, 신발은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 중에 운동화 치수가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봐봐, 여기서 뭐 260, 265, 270, 275 막 이런 건데 평균 내보면 예를 들어서 뭐 272 이런 게 나와요. 뭐 271이라는 운동화는 없죠. 치수가. 그죠? 평균이나 중앙값은 의미가 없고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최빈값이 가장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는 275mm짜리가 가장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옷이나 운동화나 뭐 이런 것들은 평균이 진짜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 자기가 평균 내서 옷을 입거나 이러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
바지가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32야. 그럼 평균 내서 31짜리에서 사서 입어야 돼? 아니지. 30이나 32 중에 자기가 더 많이 입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박나연 씨? 샤프심 같은 거 2B, 3B, 4B, B 평균 내서 2.7B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지? 그런 것들은 최빈값을 쓴다. 자, 630번 봅시다. 630번. 자, 90, 85, 89, 92, X 이 5개 평균이 90. 너무 쉬운데? 그럼 X는 몇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5개 더해서 5로 나눈 게 자, 90, 85, 89, 92, X 더해서 5로 나눈 게 90이면 되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75, 이렇게 더하면 181. 그러면은 356 더하기 X해서 5구 450. 자, X는 450 빼기 356이니까 94점 맞아야 되네. 94점. 답이 5번. 자, 631 해보시고. 편찮네. 몇 번 하겠지? 631? 나연아 몇이야 답이? 틀렸거든. 세훈 답 몇 번이야? 2번. 틀렸거든. 지원 답 몇 번이야? 1번? 1번입니다. 1번. 자, 2, 4, A, B, 9 중에 중앙값이 7이래.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 A나 B 중에 하나가 중앙값일 건데, 그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근데 뒤에 걸 볼게요. 10, A, B, 15의 중앙값이 9래요.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댔잖아. 그죠? 맞죠? 자, 2, 4, A, B, 9 중에 2, 4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9일 수는 없죠? 9면은 중앙값이 9였겠죠? 다시 이거 세 가지 이걸로 이제 물론 확인해 봐봐. 2, 4, A, B, 9인데 자, 2, 4, 9는 이렇게 무조건 있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A, B를 내가 막 넣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A, B가 자연수라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또는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A, B를 있으면 이게 중앙값인데 중앙값이 7이 했으니까 중앙값이 7이 했으니까 이런데 A, B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 오른쪽에 있어야 돼. A, B가. 그러니까 A, B 이렇게 쓸 수 있고 A, B 이렇게 쓸 수 있고 A,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니? 아무튼 중요한 건 이때도 어차피 A가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고 이때도 A고 이때는 9가 가운데 있는 건데 9는 7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A가 7이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A가 7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더해서 2로 나오는 게 9가 돼야 되잖아요. 중앙값이 9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니 B하고 10하고 자 10AB 자 10AB 15인데 일단 A가 7이었어. 그러면 7 쓰고 10 쓰고 15 쓰고 B는 여기 써줄 수도 있고 여기 써줄 수 있고 여기 써줄 수도 있어요. 이해 가니 지금? 맞죠? 근데 B가 여기 써진 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2.5가 되니까 중앙값이 몇이겠어? 9라고 했으니까 그 모순이죠. 그죠? B는 그러면 여기 써지면 얘네 두 개에서 9가 되면 얘가 8인데 크기가 많이 안 맞죠. 그죠? B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두 개에서 9가 된다. 평균이. 그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야. 중앙값 문제. 자, 일단 해보시고 자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도 대표까지 끝났고 이제 3포도는 다른 못하고 조금만 할게요. 3포도에 대해서. 자, 그 통계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배워요. 하나는 대표값, 하나는 이제 3포도. 대표값과 3포도. 자, 3포도도 마찬가지로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거든. 자료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건데 대표값은 대표한 값이고 3포도는 저게 흩어질 산이야. 분포포고 그 정도도 해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흩어진 정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자료를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유용하게 쓰인다. 통계학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애가 평균이 70이야. 근데 80, 70, 60 맞은 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72, 70, 70, 68 이렇게 맞은 애도 있고 100, 70, 40 이렇게 맞은 애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셋 다 평균은 동일하다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값이고 근데 이제 3포도를 구해보면 얘가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거든. 3포도를 나중에 구해보면. 그래서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분포가 고르다라는 표현이야. 평균에 몰려있다.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훨씬 고르게 분포되는 거. 얘는 좀 극단적인 애죠. 잘하면 엄청 잘하고 못하면 엄청 못하고. 그죠? 그런 걸 비교할 때 3포도라고 하는 거를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포도에는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역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평균 편차,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외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분산이다. 분산. 자, 이 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분산은 정의 먼저 분산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가로쳐서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돼.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거다. 편차 제곱을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편차는 뭐냐 이거야. 편차는 내 점수가 평균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 뜻이야. 주인공이 내 점수가 평균보다 기준은 평균 맞죠? 내 점수가 평균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그래서 내 점수를 우리가 별량이라 합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다. 이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편차가 양수면 나는 평균보다 높은 거야. 편차가 음수면 나는 평균보다 낮은 거야. 지원아 무슨 말이 가니? 내가 편차가 3이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튼 평균보다 3만큼 높은 거야. 내 점수가. 무슨 말이 가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편차의 총합은 자, 항상 0이다. 자,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자, 선생님 분산하면 진짜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받아쓰기를 했는데 4점, 6점, 5점, 7점, 3점 이렇게 맞았대. 자, 4점, 6점, 5점, 7점, 3점 이렇게 5번 맞았어. 이때 표준 편차 분산